계속해서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동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이동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는 코로나19와 공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정 질문이 질타와 반대라는 형식적이고 소모적인 시간으로 흐르기보다는 제안과 발전이라는 내실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루빨리 도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의 헌신과 열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 환동의 지역본부 확대 대책과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월 6일에 착공한 경상북도 동부청사 건립공사가 2023년 1월 준공 예정으로 환동의 지역본부 직원들에게 이제라도 제대로 된 근무 환경이 마련될 수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환동의 지역본부를 제2청사로 성격시키고 제2청사의 부지사 일명을 상주시켜 실질적으로 2개의 도청 형태로 운영해 동부지역 도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지사님께서 민선 7기 경북도의 수장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동부청사 준공사업 외에 환동의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한 경북 발전의 추진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동부청사가 새롭게 마련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환동의 지역본부는 해양수산 관련 부서 및 사업소 등 안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본부에 마냥 머물러 있어 직원들의 소외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17일 경상남도 서부청사를 설치했고 현재 서부청사에는 1개의 본부, 3개의 실국, 13개의 과와 2개의 직속기관, 진주시 보건소가 있으며 직원 정원은 430명으로 개청 당시 330명 대비 100명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경남은 2017년부터 경남도청과 서부청사 사이를 오가는 통근버스를 매일 운행함으로써 출근 및 출장 직원들의 복지와 편의를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한편 경북은 경북도청과 동부청사 간의 통근버스가 없을 뿐더러 민원이나 각종 업무로 도청을 방문하는 주민들과 출장으로 직원들이 대중교통 이용할 경우 직통 노선이 없어 1시간 45분 소요될 거리가 3시간 20분이나 소요되면서 막대한 시간적 낭비와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신도청으로 이전 후 각 시군과 경북도청 간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중교통 체계 개선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5분 발언 등을 통해 끊임없이 거론되어 왔지만 체감될 만한 개선은 없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총 사업비 310억 원, 총 9천 규모로 동부청사가 준공될 예정인데 환동의 지역본부가 동남권 경북 도민이 안고 있는 어려운 지역 경제를 극복하고 경북의 미래, 더 나아가 유라시아의 경제권을 주도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사님의 약속대로 환동의 지역본부 내 부지사 상주 계획과 조직 및 인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부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경북도청과 동부청사 간 통근버스 운행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포항시는 인구 51만으로 경북 제1의 도시이자 경상북도 동부청사의 소재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과 경북도청 간 시외버스 직통 노선이 없다는 것은 어느 도단입니다. 지사님, 시외버스 면허와 노선 개설 및 변경 허가권은 도지사님의 권한입니다. 불합리한 노선버스의 신속한 개선으로 도민의 불편함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포항시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에서 신도청으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정책 갈등 예방과 해결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대표로 의원직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도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해 왔습니다. 특히 도내 시, 군 간 분쟁이나 갈등에 대해서는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중재하고 조정하여 도민의 화합과 상생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작년 318회 임시회를 통해 도정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시, 군, 경계지역 간 민원 분쟁 갈등 등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의 행정은 아직도 시군 갈등에 대한 뚜렷한 해결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시군 간 갈등을 공론화하고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여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갈등을 골칫거리로 치부하며 밀실에서 조용히 주먹구구식으로 해결하려는 구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북도가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소극적이고 무사안일의 행정을 보이고 있음에 도민을 대신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도내 시군 간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갈등, 폐기물 처리장, 화장장 같은 비선호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갈등, 행정 관할권 및 경계 조정에 따른 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고 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갈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지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통합신공화가 관련된 군의군의 대구 편입 문제는 갈등관리 시스템 부재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경상북도가 문제 해결의 노력을 했다기보다 도민과의 소통은 뒷전으로 하고 집행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업무 추진으로 도민을 분열시키고 도민의 대기관인 도의회에 멍해를 씌웠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소통 부재와 의사결정의 명예씌우기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됩니다.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후 반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조례의 핵심 중 하나인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군 간 어떠한 공공 갈등이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제서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관리 대상 사업과 기타 중요한 시책 중 갈등이 우려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연내 관리갈등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제적으로 갈등관리 프로세스와 대책을 마련해 놔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도정의 신뢰 확보와 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군 간 구체적 갈등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대책과 갈등관리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경상북도 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야별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형산강 오염 문제에 관한 질문이다. 형산강은 포항과 경주의 젖줄이자 포항지역 주민의 식수원으로 지난 10월에도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마리나 계류장은 수상레저 거점으로 전국의 수상 레포츠 관계자와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산강의 이미지와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염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8월 도정 질문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한 이후 경북도는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1월과 2월 관련 부처 및 기관의 건의 방문 이외와
연구 용역 10억 원 세워진 것이 전부입니다. 형상강 본류 오염 문제를 어떻게 소극적으로 방관해서는 되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배부된 드린 유의무를 대체하고 서면 질문과 서면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과 함께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태환경 보존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학교 교육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천적 체험 중심의 학교 교육을 통한 환경 문제 관심 제고와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의 확대, 교사들의 환경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은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451개교 중 환경을 정규 교과로 채택하고 있는 학교는 79개교로 17.5%에 불과합니다. 또한 환경 교과서를 배우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은 총 학생 중 6.6%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중 환경을 전공한 교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부전공한 교사만 6명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서울시 교육청은 생태전환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초, 중, 고에 채식 선택제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의 생태환경 에너지 교육팀, 경상남도 교육청의 기후환경교육 추진단 등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조직을 이미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여전히 담당자 1명만이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경상북도 녹색환경교육 선도학교, 탄소중립 모델학교 등 기후탄소중립교육 등을 통해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태전환 교육의 전환에 따른 선제적 기반 구축과 준비를 너무나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도교육감협회가 제안한 교육기본법이 올해 9월 개정되었습니다. 타 시도는 이미 생태전환 교육을 위한 중장기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일선 교사들이 참여하는 TF팀도 운영하는 등 착착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환경교육 의무 실시 등은 교육부의 기본계획이 나와야 실시한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 2시간 환경교육 의무 실행 1교 1환경교사 제도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환경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교육 의무화와 환경교사 제도 도입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년에는 생태전환 교육 등 학교 환경교육의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생태전환 교육 등 환경교육을 위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화된 환경교육을 위해 조직 확대, 관련 규정 정비, 교육과정 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계획하는지 소상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운동부 지도자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운동부가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학교 체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9월 기준 경상북도 초, 중, 고에는 교육청 파견 315명, 학교 자체 채용 76명, 체육회 10명 등 총 394명의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이 학생들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운동부 지도자들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전원이 계약적인 불안한 고용 상황에서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학생 선수들의 성적이 고용 연장과 연계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10월 고용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교육청 파견 지도자 315명 중 공립 250명으로의 지도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사립학교 60명의 지도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권고하는 결정이 내려진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 사립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학교 자체 채용 인력 등으로 제외되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 계약 관련 규정에 독소 조항이든 전국체육대회 무실적자를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음에도 여전히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성적지상주의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이렇게 규정을 변경한 것은 학교 운동부의 지나친 성적지상주의에 대한 폐단을 막고 운동부 지도자 관리 운영을 선진형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운동부 지도자의 근무 성적 평정 표현은 전국체육대회 관련 실적 및 전국 단위 대회 관련 실적이 총점 100점 중 30점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규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여전히 대회 성적에 이렇게 많은 비중을 두고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에 반해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전국체육대회 관련 실적 및 전국 단위 대회 관련 실적을 평가하고 있지만 총점 100점 중 15점입니다. 이보다는 폭력 예방 및 인권보호 교육, 학생 선수들에 대한 인격적 존중, 학습권 보장 등의 학생들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항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운동부와 학교 체육의 시대적 역할 변화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를 봐주십시오. 운동부 지도자의 성과 평가표의 구성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대회 성적이 가장 상단에 위치한 반면 서울시 교육청은 하단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표 하나만 보아도 경상북도 교육청이 아직도 대회 성적을 운동부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강요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학교에서 규정에도 없는 의예 계약을 운동부 지도자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 모 체육 중고등학교는 운동부 지도자들의 지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제13조 제1항 8호의 하단에는 관리자 및 감독 교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불응할 때는 학교장은 주의 경고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주의 경고가 2회 이상인 자는 근무 성적 평가에 하위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독소 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학교 운동부 지도자 근무 성적 평가표에는 복무 자세에 대한 별도의 평가 항목이 있음에도 학교장의 평가에 따라 다른 평가 항목을 모두 무시하고 평가에서 최하위점을 줄 수 있는 무시무시한 조건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계약이 없도록 제대로 지도 감독해야 할 경상북도 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계약 현황이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몹시 궁금합니다. 학교 운동부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동부 지도의 현실성 있는 지원을 통하여 고용 안정과 선진 학교 운동부 운영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상북도 운동부 지도자들은 1인당 연봉액은 근속수당, 급양비를 포함해서 3천만 원도 받지 못하는 봉급 수준과 성과만 내도록 강요되는 평가 시스템 그리고 불합리한 계약에 묶여 있습니다. 이는 이들에게 지도를 받는 운동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 방안 등 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차원의 향후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학교 운동부 지도자 성과 평가 시 대회 성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를 학생 선수 학생권 보장 및 안전 등 다각적 평가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계약서로 인한 피해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상북도 교육청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본 의원이 질의한 도정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기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엽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한동해 지역본부 확대 대책, 공공정책 갈등 예방과 해결 대책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며 폭넓은 해안과 끊임없는 연구로 경상북도 공공정책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한동해 지역 본부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동해안권은 신북방, 신남방 정책의 중심축으로 2차 전지, 수소 경제 등 4차 산업혁명의 거점이자 해양 관광과 해양 생태 자원의 보고입니다. 또 통합신공화의 하늘길과 영일만항의 바닷길을 바탕으로 세계와 함께하는 투포트 전략의 중심축이기도 합니다. 한동해 지역 본부가 유라시아 경제권을 주도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동감을 합니다. 동해안권 발전의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동부청사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부청사는 기존의 공무원들의 업무 시설을 넘어서 연구 중심 도정의 플랫폼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을 위한 인프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조직 분석 진단과 내년도 실시 예정인 한동해 지역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용역을 통해 한동해 지역 본부의 비전과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해 지역 본부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18년 1월 달에 동해안 발전 본부를 한동해 지역 본부로 성격하고 상급에서 2급으로 본부장을 성격시켰습니다. 또 19년도부터 한동해 지역 본부의 도지사, 행정부의사 집무실을 만들어 놓고 간부회의도 수시로 가고 있고 지금은 부지사가 주 1회 상시 출근하도록 그렇게 제도화해 놨습니다. 그러나 상주해서 하기에는 업무량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아직은 좀 미흡하다 생각하고 제가 도지사 출발할 때는 그 부지사 한 명을 두겠다 이랬는데 와서 보니까 2급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사급에 막먹는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또 부지사를 수시로 가고 도지사도 수시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방 개표를 통해서 부지사급을 한 3명을 해달라 중앙에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3명이 되면은 한동해 본부에 1명을 고정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근버스 관련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통근버스에 다닐 만한 그런 인원이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면은 출퇴근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상주하고 거기에서 집을 얻고 살기 때문에 오히려 포항 지역에서는 그것이 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더 검토해서 만약에 경남이 진주와 창원 간에 통근버스를 다니는 걸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봐가지고 꼭 필요하면 일반인도 타고 공무원도 타고 할 수 있는 직통을 하는데 개설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노선에 대해서는 또 현재 직통도 일반 노선이 없다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하루에 한 25, 6명 정도 다니더라고요. 지금 진보를 통해서 청송으로 오는 3시간짜리 그 노선도 그래서 직통을 했을 때 과연 몇 사람이 타겠느냐 그건 좀 더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원래 4개 노선이 있었는데 3개 노선은 지금 휴업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활성화하는 그 방안을 검토하고 지금 국도를 확포장하고 있으니까 그 국도가 다 되면은 빠른 시간에 올 수 있는 걸로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 도청 공영차나 안 그러면 일반 버스를 검토를 해서 가장 빠르게 다닐 수 있는 그것도 쉽게 다닐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출장을 가다 보면 포항에 가장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여기 도의원도 계시지만
도지사 가는 횟수를 보면은 포항, 구미, 경주 그 사람이 많이 사는데 행사가 많고 많이 가게 되는데 포항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약 1시간 40~50분 걸리는데 이 노선을 어떻게 좀 더 당길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북이 도청하고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주나 포항 또 청도, 고령, 성주 다 1시간 40분, 50분 걸립니다.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빨리 좀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 검토를 하고 결국은 이제 좀 더 가면은 철도로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철도를 연결되어서 서울의 전철로 연결하듯이 우리도 전철 타듯이 그렇게 연결해서 가는 그래야 지역 발전이 되지 현 상태로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철도를 어떻게 할 거냐 대구와 교통 문제를 같이 광역자치를 만들어서 교통하고 문화, 관광 이거는 같이 만들어서 하는 거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끝나면은 버스라든지 철도라든지 쉽게 접근하는 길을 만들어서 결국은 대구 경북이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지 수도권하고 버금가는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정책 갈등 예방 해결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사회가 다원화 복잡화되어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공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갈등의 빈도, 규모가 늘어나고 해결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공정책 갈등은 다른 사회 갈등에 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 손실은 물론 지역 공동체의 와해 등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천선상 터널 같은 거는 2조 한 5천억 정도 손해를 입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공공정책 갈등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갈등이 커지기 전에 빨리 찾아내서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직원들과 현장에 가서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들 애로사항들을 잘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가 각자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이 만든 조례를 빠르게 현실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아까 기본 계획은 지금 마련했는데 갈등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안, 심의위원회 구성을 안 했다는데 심의위원도 15명 정도로 해서 빨리 구성을 해서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갈등 실태 조사나 그 갈등 해결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신공항 만드는데 뭐 갈등이 있었는데 무리하게 했다 이래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신공항은 이거는 대한민국 모범 사례입니다. 그렇게 큰 갈등을 우리 도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급하게 했지만은 그래도 해결했다 하는 것은 이게 역사에 남을 일이지 우리가 갈등을 해결 못했다 어렵다 도의가 협의가 적었다 이런 문제들은 작은 문제들이고 크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단시일 내에 해결한 사례는 잘 없을 겁니다. 제가 도지사 되기 전에 오랜 갈등이 있었는 것을 와서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해결 방안을 바꿔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서 했는데 전라남도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그 또 공항을 옮겨야 되는데 갈등이 심해서 말을 꺼내지를 못합니다. 그런 지역은. 우리는 이걸 해결해 놓고 이제 건설만 부분 남아 있는데 그동안 조금씩 갈등이 있었는 것은 그 정도 갈등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다른 데에서도 굉장히 모범 사례로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의원님께서는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대책과 학교 운동 지도부 처우 개선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의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자력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경북교육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문제는 지금 인류 생존의 문제에 해당이 되고 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실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학교 환경교육 강화 활성화를 위해서 17개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기후환경교육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차례에 걸쳐 기후위기 학교 환경교육 비상선언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 2시간 환경교육 의무 실행 및 1교 1환경교사 도입을 제안하셨는데 의원님의 제안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교육 과정에 필수 교과와 선택 교과가 나뉘어지는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공무원인 교사 정원 또한 기재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환경부, 또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의 각종 협의회를 통해서 환경교육 시수 확보 및 환경교사 정원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 표명만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도내 전, 초, 중 고등학교에서 환경, 지속 가능 발전 교육 분야에 대한 범교과 학습 연간 2시간씩 의무 시수로 반영토록 하며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 환경교과가 선택입니다. 환경교과 이외에도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선택 과목이 있어서 학생들이 선택이 좀 부족한데 이 선택을 더욱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현재 이 환경의 위기 상황을 잘 설명을 해서 학교에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태환경 주간을 운영하여 계기교육, 시사교육, 타교과와 연계한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교육은 환경교과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과학이라든지 국어라든지 다른 교과에서도 함께 연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의 환경교과 선택에 지장이 없도록 환경교사 정원 배정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계속 협의를 하여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 전환 교육 등 환경교육에 대한 로드맵 및 조직 확대, 규정 정비, 교육과정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4일 전부 개정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근거로 기후위기 환경재난 대응 생태환경교육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우리 교육청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매년 학교 환경교육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환경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교육 관련 조직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4년 9월까지 지금 가칭입니다마는 경상북도교육청 환경교육센터를 구축하고 환경교육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생태 환경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교원 연수 운영 등 경상북도 환경교육의 거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경상북도 교육청 환경교육을 전담할 교육 전문 직원을 추가 배치하여 환경교육 담당 조직을 정비하고 점차 확대를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한 탄소 중립 모델 학교 그리고 녹색 학교 가꾸기 사업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환경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고 타교과와 연계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도내 전,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줄이기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범 운영한 채식 선택제를 내년부터 월 1회 이상 모든 학교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환경교육은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환경 감수성을 함양하는 환경 실천 운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교육청 등 타시도 교육청 사례도 충분히 참고하여 환경교육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운동부 지도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특히 올해 경북 1고의 김재덕 선수의 올림픽 재패, 그리고 102회 전국체전 최고 성적을 이끌어 주신 분들이 모두 학교 운동부 지도자분들입니다. 김재덕 선수가 그 도쿄 올림픽에 출전했을 때 올림픽 코치도 있지만 학교 지도자 코치가 그 장거리 해외 전화를 하면서 늘 관리를 했던 그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운동부 지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분들의 노력 때문에 우리 전국의 운동부 학생들이 경북에 많이 몰려오고 있는 것도 고마운 일입니다. 사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면 학교 운동부 운영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은 지도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그 무기계약직으로 방향을 정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인사권이 재단에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 전환을 적극 권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채용 인력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및 학교 운동부 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세밀하게 살펴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평가 방식 개선, 또 합리적인 계약 체결, 처우 개선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교육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영근 교육국장이 나와주셔서 답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권영근입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평가 방법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전국에서 8번째로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올해 3월부터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하여 교장, 장학사, 체육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해 왔으며 6차례에 걸친 협의회를 비롯한 설명회, 설문조사를 통하여 마침내 9월 30일에 학교 운동부 지도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지금은 전환 결정에 따른 세부 규정 재개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규정이 만들어지면 공립소속 255명을 대상으로 무기직 전환 희망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대상자가 선정되면 교육지원청 소속은 1월 1일자, 학교 소속은 3월 1일자로 무기직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임금 인상을 위해 전국 시도 집단 임금 교섭 우리 교육청 대표를 통하여 현재 건속수당 최대 13년 39만 원을 최대 70만 원 인상 및 상여금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무기직 전환과 임금 인상 요구 등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실질적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불합리한 평가 방법 및 계약서 등으로의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은 무기계약직 전환 결정에 따라 곧바로 취업규칙 개정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운동부 지도자 대표 2인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통하여 현재 관리자 중심의 단순평가를 학생, 학부모, 관리자가 함께하는 담론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 대표가 실무위원회에 참여해 불리한 규정 및 계약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여 표준 계약성 및 근로기준안을 현장에 안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직업 만족도가 상승하고 실질적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나아가 학생 성수의 경기력 향상과 진로 선택권 보장으로 이어져 따뜻한 경북 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과 학생들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